그리고 요 보수에서 이제 또 잔머리 이 조원진 패들. 정가라는 자. 자기 마음이 조원진 마음이고 조원진 마음이 자기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시대의 간신배. 그런 얘기하는 자들이 원래 간신배들인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조원진한테 서서히 침 뱉고 나가려고 지금 짐 싸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이게 그리고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박근혜 대통령이 시즌2 정치를 할 때 일단은 1순위가 청와대 측근 가신배를 치는 거고 2순위가 조원진 무리들 치는 거거든요. 거기 대상 걸려있기 때문에 이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자 어제 조원진이가 윤석열 측의 대선 후보 단일화를 요구와 동시에 완주 의사를 거듭 밝혔다. 단일화를 요구하면서 완주를 의사를 밝혀? 그 얘기는 뭡니까? 대선 전날까지도 단일화에 구걸하겠다는 얘기잖아요. 선거를 뛰면서 자 후보 등록하고 선거를 뛰면서 3월 9일 대선이죠. 3월 9일 대선 그날까지도 단일화를 구걸하겠다는 게 조원진 입장인 거예요. 오늘 김경재 후보가 대전에서 신자민련당 후보로 출마 선언했는데 단일화 필요 없다. 혼자라도 뛰겠다 해서 끝까지 가겠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? 그게 맞는 얘기지. 완주 의사를 밝히는데 단일화를 요구한다. 3월 9일까지 박 대통령한테 스토킹 했듯이 윤석열이 집 앞에 화환 보내고 생쇼하면서 이제 바지 붙들고 단일화 구걸하겠다는 얘기잖아요. 이러니까 이제 이 더 먹고 살아야 되는 이제 정병철이는 이렇게 되면 당장 조원진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건지 단일화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건지 자기는 헛갈린다. 윤석열에게 단일화를 요구를 해왔지만 윤석열이는 들은 채도 안 하고 묵살하는데 애초에 우공당은 단일화 대상으로도 안 보는데 왜 자꾸 구걸하냐. 이게 이제 이른바 정병철이는 이제 조원진의 단물은 다 뽑아 먹었으니까 박 대통령도 조원진 버린 것 뻔히 하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으로 옮겨 타려는 거예요 지금 정병철이는. 근데 내가 장담하는데 당신 못 들어옵니다. 나는 정치가가 아니라 농객과 언론사를 한다 그랬잖아요. 내가 박근혜 정치 세력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가 옆에서 칼 들고 정병천 같은 애들 이제 조원진이가 이제 무너지면요 여기서 이제 이 배신하고 나올 놈들 천진데 이 우공당에서 내가 문 앞에 딱 지켜버릴 거예요. 절대 못 들어오게. 이 우공당 놈들은 청와대 간신배들보다 더 허접한 자들인데 어딜 들어옵니까 박 대통령 정치 시즌2에. 그래서 그 정병철이 그냥 조원진하고 끝까지 해. 말 못 갈아타니까. 내가 눈 뜨고 있는데 당신이 어딜 들어오기는. 자 이제 단일화 요구 그만해야 된다. 지금 정병철 생각은 단일화 요구해봐야 이제 윤석열이 안 들어줄 테니까. 근데 계속 조원진이 단일화 요구하면은 박 대통령 이제 독자로 가겠죠. 그러면 조원진 버리고 글로 가겠다는 거예요. 지금 박 대통령 쪽으로. 자 근데 그러면 조원진은 뭘 노리는 거냐.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에 입장을 밝히면서 윤석열을 칠 때 윤석열이 이 조작 날조 검사가 탄핵의 주범이다라고 쳤을 때 저는 쳐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. 박 대통령이 선거에 참전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에게 윤석열이가 어떤 검사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. 저는 이거는 안 하면 선거에 안 들어가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술적 방법일 수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박 대통령이 윤석열의 정체를 국민들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는 엄청난 직무이라고 봐요.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시즌2를 열지 못하게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탄핵 무효가 박 대통령 힘으로는 불가능해질 정도로 엄청난 실책과 직무유기라고 봅니다. 윤석열을 까지 않는다면은.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윤석열을 깔 거라고 보고 있어요. 그게 조원진입니다. 그러니까 정병철보다 뛰어난 거죠. 박 대통령이 윤석열을 깠을 때 이 파장이 엄청나겠죠. 그럼 윤석열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쪽에 다 변절자들이잖아요. 누군가는 박 대통령한테 막가파로 그냥 밀어붙이면서 너 죽어 이렇게 멱살잡이 할 놈들이 필요한데 저 변절자들은 그렇게 안 할 겁니다. 네. 언제 박 대통령이 폭발할지 모르니까
또 한 발을 박 대통령 옮겨놔야 돼요. 저 변절자들은. 근데 유일하게 박 대통령 멱살잡이를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놈들이 우공당 놈들이거든. 윤석열이가 너희 박근혜 멱살잡이하고 한번 반격해. 그 대가로 조원진에게 대구시장 같은 거 하나 제안하면서 딜이 가능하죠. 그때 단일화가 가능한 거예요. 박 대통령이 윤석열을 칠 때. 그때 조원진은 박 대통령한테 못 붙어요. 이미 조원진은 끝났기 때문에 박 대통령한테. 조원진이 갈 곳은 윤석열밖에 없거든요. 마치 예전에 이 당나라하고 뭐 발해 대주영이 맞붙고 할 때 이 거란족의 그 이해고가 이 대주영한테 결국 쫓겨나가지고 결국 당나라한테 붙어가지고 이 대주영 치러 왔듯이 조원진이가 윤석열로 들어가서 윤석열에게 칼을 받아서 박 대통령을 치러 올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. 그거 노리고 있는 겁니다. 그거 노리고 있는 거. 그래서 계속 단일화를 구걸하는 거예요. 그때 이제 정병철이나 여기 있는 이제 이 조원진이 부역자들, 디켄이 이런 애들, 너희들 그 윤석열이 준 칼로 박 대통령 목을 칠래? 너희 박 대통령 쪽으로 들어올래? 그러면 당연히 한 10명 중에 한 6, 7명은 박 대통령 쪽으로 들어오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? 그거를 제가 문 앞에서 막겠다는 거예요. 네가 무슨 자격으로 막냐? 언론인 자격으로. 제가 박 대통령 이제 이번 선거에 대통령이 참여했으면요, 제가 아마 그 직접 참여해서 도울 수 있었겠지만 비상사태니까 이게 아니라 박 대통령이 탄핵무효에 진실투쟁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정치 시즌2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박 대통령과 정치를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. 저는 당연히 탄핵무효에 무기를 든 사람 입장에서 박 대통령을 제가 도움되는 거고, 그쪽 탄핵무효는 정치 문제는 제가 직접 참모로 들어간다나 그럴 필요 없고, 저는 논객과 언론으로서 그냥 평가와 지원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공당의 이 조원진 부역자들이 박 대통령에 넘어 들어오는 것은 제가 언론인 자격으로 이름을 다 까면서 못 들어가게 제가 다 폭로해버릴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하고 상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. 저는 참모가 될 생각이 없으니까. 그러니까 혹시라도 너희들 박 대통령이 오판해서 너희들을 받아줄 거라는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. 나는 상의 없이 너희들은 그냥 조원진이랑 같이 묻어버릴 거니까. 너희들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보다 그래도 10배 정도는 괜찮은 청와대 참모들도 제가 박 대통령 근처에 못 가게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너희 같은 것들이 어디를 다시 들어오려고 그래. 당연히 안 되지.